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번 학기 처음으로 동영상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파이썬.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잠시 문법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 산업 AI, 특히 파이썬하고 신경망 라이브러리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파이썬의 그 데이터 스트럭처 몇 가지 아는 게 편리할 겁니다. 대개 신경망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나름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 예제들을 보면 데이터를 사전에 프리 프로세싱 한다든가 또 나중에 결과를 갖다가 보여준다든가 할 때 데이터를 구조를 최적화하는 예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영상을 통해서 파이썬 데이터 스트럭처를 강의할 건데요. 파이썬은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 학기 내내 강의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유용한 언어죠. 이번 학기는 일단 산업 AI 관련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에는 리스트, 투플스, 스트링스, 딕셔너리, 그리고 세트 등이 있습니다. 사실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다른 언어, 예를 들면 C 랭귀지라든가 또 자바에 비해서 오히려 쉬운 편입니다. C를 기반으로 파이썬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부적으로는 주소, 포인터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C 같은 랭귀지에서 포인터를 공부해서 이걸 짜다 보면 머리가 많이 골치 아픈데 파이썬에서는 상당히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 책은 저희 다른 책에서 좀 참조를 해왔는데 리스트 그리고 스트링 다루는 법, 그 다음에 딕셔너리와 세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퀀스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시퀀스는 사실 리스트를 말하는 건데 여러 데이터를 차례대로 갖고 있는 것, 배열,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배열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 이 시퀀스에는 리스트와 터플스 두 가지로 파이썬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개 차이는 리스트는 내용을 바꿀 수 있는데 비하여 터플은 그 자체로는 바꿀 수가 없는 내용의 값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터플을 리스트로 변화시킬 수 있고 다시 리스트를 또 터플로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터플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못 바꾼다는 아니죠. 다만 오히려 바꾸지 못하게 두는 것이 데이터의 안정성을 지키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터플도 많이 쓰입니다. 그럼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랭귀지에서 배열을 본 학생들이면 아마 아주 유사하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보다시피 리스트를 정의하는 방법은 리스트 이퀄 아이템 1, 2 등등등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어떤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대괄호 속에 넣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는 다른 언어로 따지면 하나의 이제 어떤 클래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리스트와 관련된 함수 중에 대표적인 함수가 프린트, 리스트 내용을 갖다가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객체 리스트, 뭐 터플이라든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런 리스트 형태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리스트 펑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 7-1을 보면은 리스트의 종류가 뭐 2, 4, 6, 8, 10 하는 식으로 짝수들의 배열 뭐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몰리, 스티븐, 윌, 엘리시아, 드리에나 하는 식으로 스트링들의 배열을 스트링들의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데이터 타입을 섞어서 알리샤 27, 27살인가 봅니다. 1958, 7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데이터 타입 여기서 보면 엘리시아는 스트링이고 그다음에 27은 정수, 1550.87은 실수 다른 데이터 타입도 상관없이 리스트 속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신경망의 학습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리스트라는 짧은 어떤 배열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시킨다든가 보여준다든가 카운트 한다든가 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럴 때 리스트에다 곱하기 정수를 하게 되면 그 정수만큼 내용이 쭉 길어집니다.
1, 2, 3, 4 같으면 1, 2, 3, 4, 1, 2, 3, 4, 1, 2, 3, 4 하는 식으로 쭉 길어지기 때문에 긴 리스트를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상당히 이제 편리한 점 중에 하나가 for문을 이용한 반복문을 쓸 수 있다는 것인데, for x in list라는 식으로 조건문을 주게 되면은 리스트의 각 항목을 x로 받아 가지고 뭐 어떤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 내용을 하나씩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덱싱은 리스트는 어차피 이제 배열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첫 번째 엘리멘트는 제로, 인덱스가 제로입니다. 제로. 두 번째는 1, 2, 3, 4. 총 n개의 엘리멘트를 가진 리스트 같으면 0부터 n 빼기 1까지의 인덱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재밌게도 음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0이 원점이면은 마이너스 1은 제일 마지막 엘리먼트를 말하고, 마이너스 2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하는 식으로 첫 번째 엘리먼트를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은 제일 마지막, 그로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는 식으로 인덱스를 음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포지셔닝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함수와 마찬가지로 함수의 인덱스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레퍼런싱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트의 길이를 사전에 알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 함수가 len 펑션입니다. 이게 length의 이제 줄임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즈는 len mylist가 이제 우리 리스트 이름일 텐데, mylist의 길이를 사이즈의 값으로 받아 가지고 뭐 for 문장이 됐든 뭘 하게 됐든 인덱싱을 0부터 이 길이, 즉 len list 빼기 1까지, 0부터 n 빼기 1까지라 그랬죠. 여기까지 뭐 for 문장을 돌린다든가 어떤 범위 내에 어떤 반복문을 실행할 수 있겠죠. 그 범위를 벗어난 일을 실행시키면 이제 내부적으로 인덱스 에러라는 exception,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스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값을 새로 설정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스트 이런 new value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값을 할당을 하게 되면 리스트의 두 번째 엘리멘트 in 리스트 1는 내가 새로 주려고 하는 new value라는 값으로 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리스트 1, 2, 3, 4 해야 되는데 리스트 범위를 벗어나는 인덱싱, 랭스를 벗어나는 인덱싱을 만약에 레퍼런싱 하게 되면은 이제 인덱스 에러라는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상당히 쉽죠. 리스트 1은 new value 하는 식으로 값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리스트를 두 개 이상의 리스트를 서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스트링의 특징이기도 한 건데, 컨캐티네이트라는 건 이제 둘이 붙인다는 이야기죠. 어떤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두 번째 리스트를 또 만들어서 첫 번째 리스트 더하기 두 번째 리스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합쳐집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더하기 연산할 때 A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지만, A 더하기는 B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두 번째 A 더하기는 B. 그러면 A에다가 B를 뒤에 붙여라 하는 게 되는 거죠. 예.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코멘트가 데이터 타입이 다른 리스트를 연결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버전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슬라이싱, 이제 말이 슬라이싱인데 잘라낸다는 거죠.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일부를 잘라서 쓰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속에 대괄호 잡고 이제 스타팅 인덱스, 뭐 제로부터 할 수 있겠죠. 1, 2, 3, 4.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인덱스 하게 되면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엔드 빼기 1까지의 인덱싱에 해당하는 내용만 잘라가지고 다른 데 카피를 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타트를 값을 주지 않는다면 디폴트로 스타트는 0의 값이 주어졌다. 즉 첫 번째 엘리멘트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end가 스페시파이 되지 않는다면 이 end는 그 리스트의 length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타트부터 end 빼기 1까지이기 때문에
end가 리스트의 길이를 썼다 하더라도 그 길이 빼기 1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길이 빼기 1이 마지막 엘리먼트의 인덱스죠. 그걸 전체를 다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이야기는 밑에 코멘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에서는 네거티브한 값을 갖다가 인덱싱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타트나 엔드 값에 네거티브한 값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조건문인 in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for 문장을 돌린다든가 어떤 그 조건문을 돌릴 때 어떤 아이템 in 리스트 아이템이 리스트 안에 있다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그 리스트 내가 정의한 리스트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라 다음 일을 해라. 그래서 아이템 in 리스트는 그 아이템이 리스트에 있을 때는 true 값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in 말고도 not in 이를 쓸 수도 있는데 not in은 그 리스트에 아이템이 없다면 하는 뜻이죠. 없어야만 다음 문장이 실행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예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돌리는 예제가 안 나와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강의 부분에 예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제들을 보시면 어떻게 쓰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append ite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갖다가 뒤에 하나 갖다 붙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덱스 아이템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항목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느냐를 알고 싶다는 뜻인데 인덱스 아이템. 근데 그 아이템이 내가 정의한 리스트 안에 있으면 있는 그곳의 인덱스 몇 번째 항목인지 제로 번째인지 1번째인지 2번째인지 하는 그것을 반환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아규먼트로 준 이 아이템이 리스트 안에 없으면 인덱스를 리턴을 하지 못하고 에러의 값을 갖다가 리턴하게 됩니다. 또 insert index item이라고 하면은 인덱스 번째에 이제 인덱스에 해당하는 새로운 인덱스 항목에다가 내가 지금 방금 정의한 아이템을 중간에 끼워 넣어라 하는 것이 되죠. 그럼 원래 있던 항목들은 하나씩 뒤로 밀리고 그 사이에 인덱스 번째의 그 자리에 아이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넣다 빼다 하다 보면은 내용이 좀 이제 두서없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리스트의 값들을 증가순으로 sorting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sort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sort 하게 되면은 리스트 내용들을 전부 오름차순으로 내용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또 remove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를 찾아서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아이템 항목을 날려버려라, 없애라 하는 것입니다. reverse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순서를 바꾸어서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라 뜻인데 뭐 sort라는 건 아까 ascending order로 뭐 정리하는 것이고 reverse는 ascending으로 됐든 뭐 어떻게 됐든 순서만 바꾸어서 재정렬 하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되게 다 상식적인 내용들이고 함수의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함수 이름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append, index, insert, sort, remove, reverse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습니다. delete 하는 것인데 어떤 그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갖다가 어떤 몇 번째 항목을 빼버리라는 얘기인데 리스트 I 그러면 리스트라는 그 I 번째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엘리먼트를 제거하라 하는 것이 delete 약자겠죠. del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min and max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퀀스, 뭐 보통 리스트나 이제 터프를 말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게 무슨 값이냐? 저장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은 max, 가장 작은 값은 이제 min 이렇게 되겠습니다. 범위를 잡아줄 수도 있죠.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리턴하라. 되게 우리가 이제 그 신경망을 합성할 때 값의 범위를 잡아가지고
스케일링을 다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이 리스트에 무엇의 값이 가장 크고 작은 값인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copy 같은 유용한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트의 값들을 꺼내서 다른 새로운 리스트나 새로 정의를 한다든가 해서 카피를 할 수 있습니다. 카피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텅 빈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for loop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원래 리스트의 값을 하나씩 두 번째 리스트로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카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빈 항목을 만든 다음에 옛날 리스트를 거기다가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럼 빈 항목에 붙었으니까 concatenating 붙였으니까 다시 마치 내용을 카피한 효과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쨌든 처음 리스트가 있는데 처음 리스트의 값을 그대로 리스트 2에 복사했기 때문에 내용상 이제 같은 값을 이렇게 갖게 된다 하는 게 되겠죠. 예.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계산식의 엘리먼트들을 활용한 리스트 연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값을 구한다든지 하는 값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들의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엘리먼트 하나씩 반복문을 통해서 토탈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서 합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 길이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거 말고도 우리가 통계 시간에 배웠던 이제 분산을 구한다든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평균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엘리멘트 하나씩을 분산과 떨어진 값을 차이를 구해가지고 제곱의 합을 구하면 분산, 베리에이션이 되겠죠. 베리언스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값들의 합이라든지 그 결과로 평균, 분산 등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함수들은 리스트에 대한 그 레퍼런스를 갖다가 리턴하기도 합니다. 뭐 또 어떤 함수들은 write lines의 방법으로 내용을 갖다가 라인을 다른 곳에 저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뒤에 예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ead lines는 객체의 내용을 읽어오는 값들입니다. 보통 이제 파일을 읽어서 넣기도 하고 또 저장 파일에다가 저장할 때는 write lines를 쓰기도 합니다. 뒤다시 예제가 나올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함수를 짤 때 처음에 우리가 부딪힌 어려움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어떻게 파일로 저장하고 다시 파일의 내용을 읽어오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뒤에서 예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건 예제 때 보기로 하고, 리스트는 우리가 1차원적인 리스트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2차원, 즉 예를 들면 매트릭스 형태의 다차원 배열은 예를 들면 2디멘셔널 리스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네스티드 리스트, 내부적으로 리스트가 있는 리스트들의 리스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3차원까지는 잘 다루지 않고 2차원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는 많이 다루죠. 그래서 로와 컬럼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면 조, 김 하는 것이 로 제로를 형성하고 샘, 수 하는 것이 로 원, 또 켈리와 크리스가 로 2를 형성하고 수직으로 보면 컬럼 제로는 조, 샘, 켈리, 컬럼 1은 김, 수, 크리스 이렇게 되는 예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제를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할 때는 오른쪽에 쓰인 것처럼 scores 00 하면은 제일 좌측 제위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게 되는 거죠. 제일 오른쪽 밑에는 scores 22 뭐 이런 식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갖다 학습한다고 할 때는 이미지는 2차원 배열로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 속에는 다시 또 값이 또 복잡하게 들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로 들어오기 때문에 2디멘셔널 리스트까지는 쓸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리스트 말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터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터플은 모양 차이를 보면은 대괄호로 표시하지 않고 소괄호로 이렇게 막고 있죠.
터플은 거의 비슷한데 한번 내용을 정해 놓으면 그 정의한 내용 자체를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리스트와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터플 네임은 괄호 아이템 1, 아이템 2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터플을 정의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을 뒤에서 차례대로 설명할 텐데 뭐 인덱스라는 함수라든지 빌트인 함수로서 length, len, min, max 값이라든지 다음에 내부 자른다든지 혹은 더하기나 곱하기 같은 기본 사칙 연산들이 비슷하게 리스트와 비슷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터플은 append라든가 remove, insert, reverse, sort 같은 함수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터플을 한번 만들면 바꿀 수 없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새로운 걸 붙인다든지 remove 한다든지 중간에 insert를 넣는다든지 순서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터플을 쓰게 되면 리스트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터플은 리스트보다 연산 속도가 빠릅니다. 이건 데이터 스트럭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마 메모리 같은 거를 처음부터 딱 지정해서 쓰기 때문에 아마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이루어지고 터플은 한번 정해 놓으면 값을 바꿀 수 없으니까 값의 안전성, 초기성을 유지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하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아주 간단한 함수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것은 이 터플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용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프로그램상, 로직상 그때는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터플을 리스트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거꾸로 또 리스트를 터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플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리스트를 그 내용을 더 이상 앞으로 안 바꾸려고 하는 의도로 터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스트링을 설명할 텐데 지금과 같이 앞에 배열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은 스트링이죠. 스트링은 캐릭터, 문자들을 주룩 붙여놓은 거죠. boy, 그럼 boy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스트링은 마치 리스트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도 다른 랭귀지와 마찬가지로 스트링을 갖다가 매니플레이팅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트링은 이제 어떤 시퀀스라 볼 수 있는 거죠.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시퀀스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스트링에 특화된 그런 시퀀스를 핸들링하기 위한 함수들,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배열 중에서도 우리 다른 랭귀지에서도 가장 그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배열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 데이터 타입이 바로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도 굉장히 다른 언어보다 더 편리한 툴들이 많아져 있죠. 스트링은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오퍼레이션을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for character in string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트링 안에 있는 각 캐릭터 처부터 하나에 대하여 어떤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겠다 하는 포맷이 for character in str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이렇게 for characte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for 캐릭터는 my string i 이렇게 쓰면은 my string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내 문자열 my string의 i 플러스 1번째가 되겠죠. 어쨌든 i 인덱싱의 값을 캐릭터로 받아와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스타팅 인덱싱은 제로입니다. 뭐 여기 이제 그림에 잘 나타나 있는데 줄리엣이라는 이름에 이제 프린트 ch 하게 되면은 그냥 프린트 하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엘리먼트를 프린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ch가 여기 프린트 ch라고 되어 있는데 ch는 j가 나타내죠. 다시 한번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하게 되면 ch는 한 번 더 프린트하게 되면은 6
for ch in name 그랬기 때문에 ch 값을 앞에서부터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 ch는 j, 두 번째 ch는 u, 그 다음에 ch는 i, 이런 식으로 줄리엣을 L, I가 L입니다. L, 네 번째는 I 하나씩 가져오면서 실행하는 그림을 지금 그림 8-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포문이 상당히 파이썬에서 편리합니다. for ch in name 아주 편리한 구문이죠. C 같은 랭귀지에서는 괄호를 열고 ch는 제로부터 콤마 스텝 값을 주고 하는 식으로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C와 달리 이 파이썬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반복문을 설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트링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제로부터 인덱싱이 시작한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oses are red 이렇게 됐을 때 이제 R이 인덱스 제로에 해당하는 캐릭터고 O가 1, S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으로부터 내용을 카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y string이 roses are red면 그 중에 A 값을 카피해와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앞 뒤에 나오는 다양한 그 함수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링은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를 벗어나는 인덱싱을 하려고 했을 때는 index error라는 예외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len string 하게 되면 스트링의 총 길이를 미리 알 수 있죠. 그 범위 내에서 하나씩 우리가 반복문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스트링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concaten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트링을 만들어서 합칠 수 있는데 1번 스트링 더하기 2번 스트링 하게 되면 두 개가 붙는 거죠. 그래서 I am a boy 있다면 I am a boy를 따로 만들어서 더하기 붙이면 I am a boy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단문 구문으로 보면은 A 플러스는 B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B라는 스트링이 A 뒤로 붙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트링은 이제 근본적으로 리스트와 비슷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원래 스트링은 일단은 immutable 바꿀 수 없습니다. immutable. 그래서 한번 만들게 되면은 바꿀 수가 없게 되지만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복사를 한다든가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트링 인덱스는 new character 한 식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죠. 인덱스에 해당하는 인덱스 플러스 1번째의 캐릭터를 새로운 new 캐릭터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한다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제가 리스트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터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ame equal 카르만 하는 예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name은 카르만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이제 지칭하는 게 되겠죠. name은 name 더하기 brown 하게 되면 카르만 브라운 이런 것이 붙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트링은 여하튼 시퀀스 중에 좋은 특성은 다 합쳐서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슬라이스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스트링도 일부 내용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잘라내서 다른 데 카피를 할 수 있겠죠. 스트링 start, end, 시작하는 end는 start. 만약에 생략한다면 0을 뜻하는 것이고 end까지. end가 생략된다면 랭 스트링이 되겠죠. 총 길이. 스트링 길이가 10이라면 end를 생략한다면 10이 들어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10 빼기 1번째까지, 스타트부터 10 빼기 1, 즉 9까지를 이제 잘라 슬라이싱 해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과 마찬가지로 이 인덱스는 역시 네거티브 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 스텝 값을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예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한다든가 서치를 한다든가 스트링의 매니퓨레이팅을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 2에 만약에 스트링 1이 이제 있느냐 하는 그런 스트링 1 in 스트링 2를 이제 조건문으로 걸 수가 있죠. 이런 문장도 있고 혹은 반대로 not in 그런다면 스트링 2 안에 스트링 1이 없다면 한다는 거죠. I am a boy 안에 어가 있다면 혹은 없다면 하는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링에 관련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링은 워낙에 우리가 다룰 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함수가 많이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 myString.method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형태죠. method라는 스트링 함수를 실행하라. 그때 argument 값을 받아서 실행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 함수 중에 하나는 어떤 스트링이 대문자이냐, 뭐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함수의 결과값은 그 대문자로 이루어졌다면 true, 아니면 false 하는 값을 return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트링 함수들에 대해서 몇 가지 유용한 함수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is_al_num, is_ar_nu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알파, 베타 값과 넘버 값으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뭐 함수 이름은 그렇습니다. is_al_num.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스트링이 알파, 베타 값과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is alpha 두 번째 함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스트링이 알파 베타로만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이제 true 아니면 false. is digit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스트링이 숫자로만 이루어졌느냐, 또 is lower 그러면 혹시 이제 그 안에 있는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에 대해서 내가 만든 어떤 그 스트링 안에 있는 알파 베타가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그러면 true. 만약 그 중에 대문자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false. 예. is space. 혹 이제 간혹 우리가 이제 스트링을 만들다 보면 스트링 자체가 화이트 스페이스, 블랭크들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도 많고. 근데 사실 이제 화이트 캐릭터라고 하면 그런 블랭크 말고도 new next line을 뜻하는 백스페이스 n이라든가 탭을 뜻하는 백슬래시 t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화이트 스페이스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묻는 게 is space. 그러면 true 아니면 false를 return하게 되죠. is upon을 위해서 봤던 is lower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되는, 이것은 반대로 스트링 속에 있는 알파, 베타들이 대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그러면 true 아니면 false.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을 상당히 편리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입력하고 주소를 입력하고 나이를 입력해서 주소를 만든다 했을 때 내가 입력한 이름이 알파, 베타만으로 이루어졌느냐, 혹은 뭐 주소가 숫자 더하기 알파로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 혹은 소문자만 써야 되는데 대문자 썼으면 이제 에러를 우리가 이제 워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그 함수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어떤 함수들은 스트링을 카피해 가지고 카피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두 번째 스트링으로 카피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함수들도 있고, 그래서 마치 스트링을 원래는 이제 뮤트업을 하지 않다고 했지만 카피하면서 뭔가를 바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뮤트업을, 내용을 바꿀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대문자이냐 소문자이냐를 우리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lower 또는 upper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케이스 센시티브한 비교를 이제 조건문으로 걸 수 있습니다. 뭐 앞에서는 잠깐 설명 같은데 lower는 소문자. 그 외에도 만든 이제 lstrip, 이거는 이제 어떤 캐릭터 중에 앞에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갖다가 없애고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뭐 비슷한 함수들이 있는데 마찬가지 rstrip는 오른쪽에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들을 지워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냥 strip 밑에 나온 이것들은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다 화이트 스페이스를 지워라, 지워서 복사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위에서 말한 lower는 함수에 있는 스트링 안에 있는 소문자를
만약에 대문자이면 소문자로 다 바꿔버려라. 이런 뜻이 되는, 바꿔서 카피하라. upper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안에 있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가져와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한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트링, 스트링 중에서 일부만 가져오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 것이 잘라오는 것이 아니라 서브스트링에 대한 그 조건을 체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ends with substring 하면은 어떤 스트링이 내가 생각하는 서브스트링으로 끝나면은 true 아니면 false. starts with 하면은 서브스트링이 I am a boy가 I로 시작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 start with 함수를 가지고 서브스트링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이제 대문자로 시작했냐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그런 또 있을 것이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뭐 I나 U 같은 대명사로 시작했느냐 이런 것을 볼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스트링 속에 서브스트링이 안에 존재하느냐, 내가 생각한 I'm a boy 속에 boy라는 글자가 존재하느냐, 그럼 찾아가지고 찾아가 있는 곳에 대한 인덱스를 갖다 리턴해라. 이렇게 만약에 이제 찾아봤더니 없더라. find substring 해가지고 내 substring이 스트링 속에 없더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값을 리턴하는 함수가 find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replace 함수는 내 스트링 속에 어떤 substring을 찾아가지고 있으면 new string이라는 것으로 대체해버려라. 예를 들어서 I am a boy 했는데 boy라는 글자가 있으면 boy가 아니라 girl로 바꿔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replace 함수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ends with, find, replace, start with가 다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repetition operator는 한번 우리가 설정된 스트링을 여러 개 반복해서 복사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ultiple copy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곱하기라는 의미로 스타가 나왔습니다만은 스트링 뒤에 붙여야 됩니다. 앞에 리스트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스트링 곱하기 5, 곱하기 4 하는 식으로 곱하기 n 하게 되면은 스트링 갖다가 n번 반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려서 길게 만드는 거죠. 그런 repetition operation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트링도 스플릿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라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스트링을 몇 개로 자른다는 뜻입니다. 잘라가지고 I am a boy를 디폴트로 볼 때는 스페이스로 잘라라. 그럼 I, AM, A, BOY 하는 식으로 4개로 잘라가지고 별도의 이제 스트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스플리트를 이제 쓰는 것은 되게 언제 유용하냐면 파일에 있는 스트링을 읽었을 때 우리가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보통 스페이스 혹은 뭐 백스페이스, 스페이스라든가 다른 뭐 슬래시 같은 걸 이용해서 잘라놓는 경우들이 많죠. 그걸 한 줄을 통째로 읽어가지고 스페이스 단위로 하나씩 찍어서 별도의 엘리멘트로 취급해라.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스플릿을 하는 방법은 대개 이제 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많이 자르는데, 스페이스 말고도 어떤 뭐 백스페이스라든지 뭐 특수문자를 이용해서 특수문자를 가지고 잘라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다시 예제가 나올 테니까 보면 알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이제 그 리스트라든지 혹은 터플 말고도 딕셔너리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제 시퀀스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퀀스는 우리가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엘리멘트, 즉 제로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은 엘리멘트 이런 이는 이런 식으로 쭉 순서라는 개념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사전을 생각해서 보면 사전은 1, 2, 3, 4라기보다는 그냥 알파벳 순수대로 정렬된 단어들이 있는 거죠. 그 사전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있고 설명이 있고 단어가 설명이 있고, 그럼 우리가 순서적으로 1, 2, 3, 4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마치 사전처럼 어떤 키 값을 넣고 value 값을 알아보게 하는 방법은 상당히 유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엘리먼트 순서를 고려하지 말고 키값, 예를 들어서 이제 성별은 뭐냐?
성별은 남자다, 여자다. 혹은 나이라는 키값은 뭐냐? 나이는 27살이다, 뭐 30살이다. 그래서 내 딕셔너리 속에 성별 뭐, 나이 뭐 그 외에도 생각할 수 있는 거, 본급 뭐, 주소 뭐 하는 식으로 좀 편하게 엘리멘트를 리스트처럼 순서적으로 있다는 순서라는 개념보다는 좀 자유롭게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때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편리합니다. 딕셔너리를 정의하는 방법은 중괄호로 잡아가지고 키 1, 땡땡, 뭐, value 1, 키 2, 콜론, value 2 하는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차이는 이제 중괄호로 앞뒤를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을 불러내는 방법은 딕셔너리 해놓고 대괄호 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나이는 얼마 이렇게 쓰면 딕셔너리 괄호 나이 하게 되면 27의 값이 이제 리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제 그런 키가 나이라는 키가 미리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에러가 리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어떤 키가 이제 우리 딕셔너리에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in 혹은 not in 조건문을 달 수가 있는데 true, false 값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키가 사실 내가 정의하지도 않고 쓰게 되는 이제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말한 나이라는 항목이 딕셔너리에 있다면 뭘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미리 in이라는 그 오퍼레이터를 써가지고 있으면 이제 true면 다음 내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리스트나 터플과 비슷하게 딕셔너리 어떤 값을 넣을 수도 있는데 딕셔너리 나이, 예를 들면 나이의 키는 뭐 80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딕셔너리 괄호 속에 나이 이거를 80. 우리가 이제 리스트라든지 혹은 이제 터플에서도 괄호 해놓고 몇 번째 엘리멘트, 몇 번째 이제 인덱스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다 이렇게 우리가 줬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인덱스라는 걸 신경을 쓰지 않고 찾을 수 있는 키 값으로 줄 수 있다는 것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그 키 값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워버리고 싶다. 나이는 뭐 예를 들면 70살이다 썼는데 나이 항목을 이제 필요 없다 하게 되면 DEL 딕셔너리 괄호 나이 하게 되면 그 나이에 대해서 내용을 써놓은 것들을 나이라는 와 함께 키와 함께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함수들이 제공되어 있고 다른 이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다음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에 있어서 이제 랭 alien 함수들은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총 항목의 개수를 리턴하는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 계속 딕셔너리 이야기입니다. 그 L 함수도 우리가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딕셔너리에 들어와 있는 말하자면 키들의 개수를 할 수 있겠죠. 나이에 대해 설명한 적 있고, 수입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있고, 주소라는 것들 내용에 설명한 적이 있다면 alien 하게 되면 3이 나오겠죠. 예. 키 값은 immutable object, 바꿀 수 있는 오브젝트에 관한 것이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타입 어떤 것이라도 된다. 나이는 얼마다. 나이 값은 나중에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딕셔너리에 쓰이는 키는 죄송합니다. 내용은 바꿀 수 있는데 키 자체 나이의 값은 27에서 나이를 80 하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나이라고 하는 키 자체는 immutable, 바꿀 수 없는 거죠. 나이를 갑자기 나이 키를 바꾸겠다. 나이 대신에 난 다음부터 나이 말고 age로 하겠다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얘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를 70으로 줄 수는 있지만 나중에 age로 바꿔서 70을 갖다 우리가 값을 가져오겠다 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immutable object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한 것 같이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값들은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 타입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for 문장을 이용해서 하나씩 키와 그 값들을 넣는 방법도 있는데 처음에 딕셔너리를 시작할 때 앞에서 잠깐 나온 것처럼 중괄호를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고 또 dict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예를 들면 for 문장 같은 데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빈 딕셔너리였을 테니까 하나씩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폼에서 for key in dictionary 딕셔너리 속에 있는 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서 또 새로운 값을 갖다가
넣을 수 있겠죠. 자, 딕셔너리 점 클리어 하게 되면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를 다 지워버려라. 클리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get 함수는 내가 나이를 뭐라고 썼더라? 나이의 키 값을 때는 값을 알고 싶다 할 때 get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점 get 괄호 나이 디폴트 값은 이제 만약에 그 나이라는 것이 발견이 안 됐다면 나이라는 걸 내가 정의도 하지 않고 이런 함수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에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나이 해놓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놓으면 나이 값을 찾아라 했는데 나이를 내가 한 번도 저장한 적이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값을 리턴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아직 나이는 내가 저장한 적이 없구나를 스스로 알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대괄호 오퍼레이터에 비해서 더 장점이다. 이렇게 에러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장점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딕셔너리.items 하게 되면 딕셔너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예.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다른 오퍼레이션 할 수 있게 되죠. 포 문장을 통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터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고양이가 차례대로 예. 그래서 앞에 말한 그 값들을 갖다가 갖게 되면 이제 아까 딕셔너리.items라고 하게 되면 아이템스 값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딕셔너리 뷰라는 형태로 갖고 되는데 딕셔너리 뷰는 하나의 터플입니다. 터플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래서